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수심결, 마음 닦는 비결을 공부하는 도산입니다. 오늘은 수심결의 제13장 정과 해로 망상과 혼침을 조복하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사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부족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통요함이 없으며 자기 성품이 능히 마음법을 생하니 허망한 반연심을 여이면 곧 여여한 부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자신이 본래 갖추고 있는 이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하는 이 자기 성품을 몰로 깨닫고 비로소 생멸함이 없는지라 비로소 나고 죽음을 청정하며 본래 청정하여 물듦이 없는지라 근심 걱정을 놔두어도 걸림없는 여여한 삶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 공부는 자기 보물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를 법화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유합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가 세월이 지남에 한 친구는 정말로 왕과 같은 부유한 이가 되었고 한 친구는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한 이가 되었어. 우연찮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가 친구 집에 들게 되었고 오랜 세월 오랜만에 본 친구가 정말로 형제 같은 친구가 고생을 하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도 진수성찬을 차려나요. 그는 반갑게 맞이하고 같이 즐겁게 술 한잔 했어. 그런데 갑자기 관청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 부자 친구가 또 가야만 되었어. 정말로 즐겁게 진수성찬에 즐겁게 마시다 보니 이 가난한 친구는 술에 취해가지고 정말로 꽐라가 되어가지고 확 쓰러져 있고 이 부유한 친구가 이 친구가 새롭게 이제 고생하지 않고 새롭게 이제 확 잘 살 수 있도록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말 귀한 보물을 그 친구의 옷 속에 딱 매달아 뒀어요. 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발견해서 이제 다시금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급한 일로 관청일로 보러 급하게 밤늦게 떠나자 가난한 친구가 아침에 훅 일어나서 술을 깨서 보니까 친구는 이미 관청일이 급한 일 때문에 떠나버렸고 술이 취한 상태에도 매달아두니 보석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모르고 아유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잘 한잔 먹었으면 됐지. 제 친구라도 성공해가지고 잘 사니까 됐지. 아유 나도 열심히 일해서 그냥 날품팔이 하면서 살면 굶어 죽게 하겠어 하면서 다시금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정말로 막일하면서 고되게 살아요. 옷 속에 정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말로 수천억 하는 보물을 가지고 있건만 전혀 알지 못한 채 보물을 가지고 있어도 있는지 모르면 전혀 쓰지 못하니까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하다가 다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자네 왜 이렇게 아직까지 고생을 하냐? 자네 옷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너한테 그런 게 있어? 하고는 옷 속을 살펴봤더니 진짜 귀한 보석이 계속 수년 동안 고생하는 동안은 계속 달고 다녔고만 몰라가지고 가난한 삶을 살고는 한편으로는 후회하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다행스럽게 내한테 이런 보물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서 발견하여서는 정말로 넉넉한 풍요한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중생의 삶이 그와 같답니다. 자신 속에 써도 다함이 없는 온갖 인연에 감흥하되 물들미 없는 어떤 인연에도 손상되거나 사라짐이 없는 이 묘한 성품을 온전히 갖추고 있건만 알지 못해서 괜한 온갖 인연에 걸린 줄 알고 속아가지고 요동치는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보물을 발견하면 부처님처럼 나고 죽음을 초월하고 근심 걱정을 놔두어도 전혀 물듦이 없는 여유한 삶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애써 노력해서 열심히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님과 다를 바 없음을 몰로 깨달아서 이 자기 보물을 발견한 순간 곧장 여유한 삶이 걸림없는 삶이 실현됩니다. 능엄경에서는 이런 중생의 삶을 조금 더 중생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능엄경이 이르기를 중생들은 이 찬 마음이
문득 망상을 생각하면 그 망상에 집착하여 이 참마음을 잊어버리고 이 망상을 자기 마음인 줄 안다. 이와 같이 중생은 참마음을 잊어버리고 망상을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늘 애써 노력하건만 깨닫지 못하고 이 망상에 사로잡혀 괴로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알고 온갖 걸 알지만 물듦이 없는 이 마음이 문득 답답해라는 험악한 모양을 나타내며 왜 답답하지 내가? 답답해 좀 살아줬으면 편해졌으면 좋겠어라고. 이 답답함과 편함이라는 허망한 모양을 자기 마음인 줄 아는지라 답답하다 하면 자기가 어우 괴로워졌다. 빨리 편안해가지고 즐거워졌으면 좋겠다라고. 공적하여 모양이 없지만 온갖 모양을 놔두고 온갖 모양을 놔두어도 걸림없는 자기 마음은 잊어버리고 이 허망한 모양을 자신인 줄 알아. 나빠진 줄 알고 좋아진 줄 알아. 아 이렇게 되려고 애를 써요. 자기는 잃어버리고 허망한 모양을 자신인 줄 아는지라. 그래서 마음 공부는 따는 게 아니라 인연따라 나타나는 마음 상태, 이 반연하여 나타난 마음 상태는 허망한 줄 알고 이 헛것에 속지 아니하고 진실에 눈뜨는 겁니다. 예전에 요즘은 그런 놀이를 안 하겠지만 아주 예전에 시골에 자라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제 갓 들어가거나 하면 한여름에 아이들끼리 남자아이들끼리 담력 테스트를 해요. 네가 담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한밤에 후레쉬도 없이 그냥 달빛에만 의지하여 아이들이 차례로 공동묘지 저 모퉁이 지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 각자 순서대로 모퉁이 돌아서 있는 무덤에 말뚝을 받고 오는 것으로서 아 내가 남자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담력 테스트를 하곤 했더래요. 하나는 이제 여러 애들 중에서 등치가 크지만 여기 담이 약해가지고 겁이 많았던 아이가 자기가 할 순서가 되었어. 모퉁이를 지나서 13번째 무덤에 말뚝을 받고 오기로 했어. 겨우겨우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달빛에 의지하여 가서 하나, 둘, 셋, 13번째 이 무덤이군 하고는 들고 온 말뚝이라 망치를 가지고 말뚝을 땅 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가 확실하게 말뚝을 박나 보다 싶었어. 그러니까 땅 치고는 으아! 놔라 하고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준비해온 후레쉬를 가지고 달려가 봤어. 친구가 무덤가에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거야. 자세히 봤더니 녀석이 말뚝을 박는다고 발뚝을 박다가 자기 바지 가닥을 말뚝에 무덤이랑 같이 박아버린 거야. 그리고는 박았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잡아당기니까 내 발을 와 놔라 귀신이 잡은 줄 알고 기절해버린 거였어.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이 막 어붓고 가지고 집에 데려왔어요. 근데 다음날 깨고 나서도 워낙 얘가 좀 마음이 허한지라 자꾸 헛것을 보기 시작을. 이 귀신이 내 발을 자꾸 내가 나쁜 짓 해서 이 무덤에 사는 이 시체가 귀신이 내 발을 잡아당긴다라고 여겼던 그 충격과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죄책감이 함께 얽혀가지고 자꾸 저 사람이 자꾸 날 데려가려고 한다면서 막 괜히 헛것을 보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했어. 헛것인 줄 알면 안 속는데 헛것인 줄 모르고 실제로 여기면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휘둘립니다. 그죠? 우리는 뭐 이런 귀신이 나타났다라는 헛것은 안 그리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니 걔는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대로 해야지 왜 지 마음대로 일정을 바꾸면서 막 그래 걔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라고 훅 지난 일을 그리면서 막 분개합니다. 그죠? 헛것을 그리고는 망구 자기 생각을 그리고는 스스로 막 분개하면서 자기 방 안에 편안히 앉아 있다가 문득 분개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죠? 이 허망한 이 온갖 생각들은 다
화나와 같아서 허위 환과 같이 헛것이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줄 알면 전혀 분개할 일이 아닌데 헛생각에 자기 생각에 속아서 괜히 분개한 것처럼. 그죠? 수시로 그러죠. 우리 누구랑 같이 막 먹거니 쥐뜯고 막 코피가 터지도록 싸우진 않지만 자신이 생각으로 일으킨 경계에 대한 막 늘 싸웁니다. 그죠? 그래서 삼매를 표현한 말 중에 무쟁삼매라고 다툼이 없는 삼매라고. 괜한 자기 마음이랑 다투지 않는 것이 마음 공부이니 나아갈 바입니다. 좋아요. 본인들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모든 상념은 다 화나와 같아서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서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본인은 그리고 확 지난 일 생각하면서 훅 분개하다가도 내가 또 헛것거린다 알아차려가지고 훅 헛것에 사로잡히면서 좀 쉬워짐이 있나요? 조금씩 있습니다. 그죠? 사로잡힌 경우가 더 많지만 공부를 하면 늘 자기 마음에 깨어 있으면 내가 또 헛것을 그린 줄 알아차려가지고 마음은 화가와 같아가지고 훅 지난 일을 그려요. 환가 같은 것에 속아가지고 분개했지만 또 그림 그리고 있네라고 헛것인 줄 알면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기억만이 아니라 지금의 느낌에 대해서도 요즘 이게 불안하지? 그림을 그린다. 요즘 이게 불안하지? 헛것인가요? 실제인가요? 잡아 없어야 될 실체가 있나요? 불안해라는 건 또 헛것을 그린 줄 알아서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인 줄 알면 이거 어떻게 없애지라고 자꾸 이 헛거랑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일은 반드시 온갖 상념은 화나와 같아서 실체가 없음을 알아서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상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상념 또한 화나인 줄 알아서 이것을 사로잡아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취하지 아니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안함도 하나이며 편안함도 하나임을 알아서 거기에 그것을 실체시하여 사로잡히지 않아야지 비로소 자기 마음 상태에 휘둘리지 않는 유한 삶의 정처 실현이 됩니다. 수심결 본문. 만일 번뇌가 단박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며 선에서 선을 여의고 악에서 악을 여의며 8가지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고 3가지 느낌에도 고요한 자라면 자기 성품의 정과 해에 의지하여 내맡겨서 쌍으로 닦음으로 천진하여 자기함이 없고 요동하든 고요하든 늘 선정이어서 자연한 이치를 성취하리니 어찌 수상문에 대치하는 뜻을 빌리겠는가.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문의 수행자, 자기 성품에 대한 안목이 있는 이는 자기 성품은 마치 이 자기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 가져왔어요. 여기에 거울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거울에 방청객도 보이고 카메라도 비춥니다. 그죠? 근데 먼저 이 거울에는 거울 자체에는 어떤 영상이 있나요? 거울 자체에 카메라가 있고 의자가 있고 사람이 있나요? 거울 자체에는 아무런 영상이 없습니다. 그죠? 그죠? 거울 자체는 아무런 영상이 없어요. 그런데 인연이 되면 카메라 모습이 훅 영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카메라 영상은 분명히 거울에 영상이 나타나는데 이 영상은 밖에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거울 속에서 나온 건가요? 분명히 거울에 영상이 나타나는데 이 영상은 말 그대로 그림자니까 이거는 밖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거울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묘하게 딱 인연이 되면 카메라 영상이 나타나네요. 그죠? 먼저 이와 같이 거울의 첫 번째 면은 거울 자체는 공하여 아무런 영상이 없다. 두 번째, 그런데 인연 따라 온갖 영상을 놔둔다. 세 번째,
어떤 영상을 놔두어도 물들지 않는다. 거울에 똥이 비치면 거울이 더러워지나요? 거울에 꽃이 비치면 거울이 아름다워지나요? 거울은 인연따라 똥을 비추든 꽃을 비추든 거기에 전혀 물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연따라서 온갖 인연따라서 거울 앞에서 화장도 하고 온갖 몸새도 마주도 보고 살펴보는 어떤 인연에도 리얼하게 나타나니까 그와 같이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합니다. 마음 자체에는 어떤 상념이 있나요? 불안함이 있나요? 편안함이 있나요? 마음 자체에는 아무런 상념이 없어요. 인연이 되면 좋은 사람 만나면 반갑다. 그 사람 만나면 쟤 또 왔어 라고 온갖 상념을 놔둡니다. 인연 따라 살 것 같다라고 상념을 놔두기도 하고 요즘 이게 불안하지라고 상념을 놔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념을 놔두어도 물들질 않아요. 온갖 상념을 놔두지만 지금 그 사람 만나가지고 반갑다 했다가 실상 만나면 짜증나 할 때는 반갑다는 흔적도 없잖아요. 그치? 아까 거울이 꽃을 비추다가 똥을 비추면 꽃은 흔적도 없고 똥이 나타나는 것처럼 삶도 마찬가지로 인따라 리얼하게 온갖 상념을 놔두지만 전혀 그 상념이 마음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지라 이렇게 공하지만 온갖 상념을 놔두고 어떤 상념을 놔둬도 물들지 않는 이 마음을 뭘로 깨우쳐서 인연따라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걸림없는 삶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돈문의 수행자는 이 자기 마음이 본래 거울과 같은 줄 깨달았어. 그래서 인연 따라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도 걸림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인연도 만날까 싶어서 불안해하지 않고 인연이 오는 거 인연 따라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인연을 지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인연이 다 가면 그냥 떠나보내고 그냥 마치 빈배가 물결 따라서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굽을 때는 굽어쳐서 갔다가 곧을 때는 곧게 가듯이 온갖 인연에 수순하듯 온갖 인연 따라 다양한 삶을 인연 따라 온갖 수순하여 살아갈 뿐 뭔가를 쫓지도 않고 뭘 없애버리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깨우친 이는. 근데 이 자기 마음을 깨우치지 못한 이는 어떤가요? 이 마음 상태가 자신인 줄 아니까 이 거울 같은 마음은 모르고 답답하다는 마음 상태를 하면 괴로워진 줄 아니까 답답함을 떨쳐버리려고 막 애를 쓰고 편안하게 돼야지 자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질까라고 자꾸 편안한 상태가 되려고 애써 구하는 식의 막 구하거나 떨쳐버리려 애쓰거나 하는 늘 애쓰는 식의 삶을 삽니다. 왜? 이런 마음 상태를 잠깐 반연하에 나타나는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이라 여기니까 그 마음 상태에 구하거나 떨쳐버리거나 애쓰는 마음으로 살아요. 이어서 비록 먼저 뭘로 깨달았으나 번뇌가 농후하고 습기가 지중하여 경계를 대할 적에 생각마다 망정을 내고 연을 만날 적에 마음마다 대상을 세우는지라 이에 산란해지고 혼침해져서 공적한 알미 항상함을 잊어버리게 된 자라면 수상문의 정과 해를 빌려서 잊지 않고 대치하여 망상과 혼침을 고르게 조복함으로써 함이 없음에 들지니 곧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마음 공부는 마치 자주 말하는 것처럼 장자, 궁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장자인데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어렸을 때 길을 나갔다가 떠돌이 거지가 되고는 자신이 비천한 자라 여기서 괜히 고생을 하다가 비로소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자기 본래 모습을 뭘로 깨달아서 다시 풍요롭고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마음 공부는 그와 같이 본래 장자가 자신이 궁자한 줄 착각하여 고생을 하다가 내가 본래 장자였구나를 깨닫게 된 것처럼 자신은 이렇게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하는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아는지라 온갖 답답함도 알고 신남도 알고 온갖 것을 알지만 답답함과 신남이 물들지 않는 이 공적하고 청정한 늘 이 마음이건만
이 마음은 잊어버리고 답답해가 자신인 줄 알아. 짜증나라고 괴로워진 줄 알아.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신날까라고 늘 이런 마음 상태를 구하는 식의 마음을 살다가 비로소 내가 허망한 마음 상태에 속아서 헛것은 헛것인 줄 모르고 허망한 걸 허망한 줄 모르고 진실한 걸 잊어버렸구나. 이게 진짜인데 얘가 답답하고 잠깐 나타났을 뿐이야. 아무도 물림이 없는데 라고 하는 이 공적하고 청정한 자기 마음을 뭘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비로소 이렇게 아는 성품을 이렇게 아는지라 답답한 줄도 알고 편안한 줄도 아는 온갖 다양한 마음 상태로 나타나자 물림이 없는 여기에 대한 자각함이 있어서 비로소 어떤 인연에 어떤 마음 상태가 돼도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이 훅 와닿아서 비로소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자가 오랜 세월 동안 거지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이 이 원래 장자인 줄 알아도 옛날 계속 거지 노릇하던 습관이 단번에 사라지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늘 이 마음이었건만 답답해 신났으면 좋겠어라고 늘 이렇게 모양에 매달리는 식의 습관이 있는지라 뭘로 이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고 온갖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줄 훅 깨우쳐서 비로소 안심함이 되었으나 그래도 답답한 것보다는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식의 모양을 구하던 습관이 또 확 발동이 되어서 또 이 공적한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래도 좀 이렇게 하면 좀 편안해질 텐데라고 자꾸 모양을 구하는 식의 습관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수상문의 방편을 빌려서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은 훅 그치고 인연따라 온갖 나타나지만 이것이 화나와 같아도 실체가 없음을 훅 비추어 보는 지와 관을 닦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지와 관을 닦습니다. 첫째, 지를 닦는다는 것은 일체 경계상을 그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까 중생들은 이 자기 마음이 문득 허망한 망상을 생각하면 망상에 집착하여 참마음을 잃어버린다라고. 우리는 그죠? 답답해라고 하면 답답함에 집착하여 이건 잊어버리잖아요. 답답함이 있다고 여기니까 답답함을 자꾸 떨쳐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늘 마음 상태에 집착하여 마음 상태에 매달리고 마음 상태를 구하는 식으로 늘 모양에 온갖 나타나는 모양에 집착하여 모양을 구하는 식의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을 훅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라는 점검하는 계기가 본인이 어떤 식의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면 됩니다. 문득 답답하다는 잠깐 하지만 답답함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쓴다면 아직도 모양에 머물러서 모양을 실체시해서 모양이 사라지기를 애쓰는 식의 아직까지도 모양에 매달려서 실체시하는 마음이지 이것이 환과 같은 것이라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환인 줄 알면 되는 것일 뿐 잡아 없애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전하게 실체시해서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느냐 또는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뭐 하면 좀 편안해질까라고 편한 상태를 구하느냐 여전하게 모양에 애착하여 모양을 구하는 식의 마음을 쓰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안목이 없는 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음 공부는 그렇게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훅 그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를 닦는 이는 어떤 모양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세에도 의지하지 않고 공함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연따라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알 뿐 굳이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온갖 생각은 화나와 같아서 실체가 없다는 걸 훅 알아서 단지 알 뿐. 너무 이렇게 아무런 생각 일어나면 생각이 나타나는지 알 뿐 굳이 생각에 매달리지 아니하며 그냥 너무 생각 없는 묵묵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게 지나치면 약간 좀 게을러지거나 또는 뭔가 선행을 하는 것도 조금 별로 뭔가 애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굳이 선행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식의 약간 무기함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관을 닦아야 됩니다. 관이란
인연 생멸상을 관하는 겁니다. 인연 따라 훅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관하는 겁니다. 애써서 관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지가 돼야 됩니다. 애써서 뭔가 하려고 하는, 내가 애써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건 다 망상입니다. 나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망상이니까. 아까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편안히 있는데 종소리가 뗄랭뗄랭뗄랭 들려요. 그냥 들려요. 바람이 훅 스쳐 지나는 느낌이 일어나요. 그 느낌이 사라져요. 애쓰지 않건만 인연에 감응하여 훅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걸 훅 실감하여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지관은 함께 닦아야 됩니다. 모든 애씀은 훅 그치고 모든 애씀을 그쳤건만 인연 따라 이렇게 리얼하게 온갖 알아차리는 마음이 작용하고 있음을 훅 실감하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얘기는 차치하고 그냥 지금 여기에 온전히 애쓰지 않는 가운데 인연 따라 벌어지는 삶을 실감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란이 기도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은 뜻이 있으니까 생각에 좀 돌아갈 수 있지만 다란이는 분명히 나모라 다나 다라 하는데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나모라 다나다가 무슨 뜻인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는 행위는 이때 행위자가 없다가 분명히 나모라 다나다라 하지만 내가 나모라 다나다라 하는 것이 아닌 그냥 나모라 다나라 이렇게 행위가 있을 뿐. 그래서 애쓰는 마음은 그치고 인연 따라서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지는 삶을 실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지와 간을 한 쌍으로 닦으면 일체법이 온갖 생각이 훅 하나와 같은 줄 알지만 인과가 여실하여 온갖 인연 따라 리얼하게 나타나는 삶을 실감하는 겁니다. 마지막 본문이 좀 깁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대치하는 공부를 빌려서 잠시 습기를 조복하지만 먼저 심성이 본래 청정하고 번뇌가 본래 공적하다는 것을 몰로 깨달았기 때문에 전문의 하열한 근기의 오염된 수행에 떨어지진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깨닫기 전에 수행하는 것은 비록 공부함을 써서 잊지 않고 생각마다 훈습하여 수행하지만 일마다 의혹을 내어서 아직 걸림없지 않으니 마치 한 물건이 가슴에 걸려 있는 듯이 불안한 상이 늘 현전해 있다가 세월이 지나서 대체하는 공부가 성숙해지면 곧 몸과 마음과 객진이 거의 편안해진다. 비록 편안함을 회복하였으나 의혹의 뿌리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니 마치 돌로 풀을 누른 것과 같아서 여전히 생사의 경계에 자제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깨닫기 전에 수행하는 것은 참된 수행이 아니다고 하였다.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서는 비록 대치하는 방편이 있으나 생각마다 의혹이 없어서 오염된 수행에 떨어지지 않으니 세월이 지남에 자연이 천진한 묘성에 개합하여 공적한 알매 내맡김으로 생각마다 일체 경계를 반연하되 마음마다 일체 번뇌를 영원히 끊으며 자기 성품의 정과 해가 균등함을 여의지 않아서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리니 앞에서 언급한 근기가 수승한 자와 더불어 다시 차별됨이 없다. 즉 수상문의 정과 해는 비록 전문의 근기가 행하는 바이지만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서는 쇠를 고쳐서 금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할 만하니 만일 이와 같음을 안다면 어찌 두 가지 문의 정과 해를 선 후에 차례로 둘러보는 의혹이 있겠는가? 원컨대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연구에 음미하여 다시는 의혹하여 스스로 태구심을 내지 말라.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깨달음은 대략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첫 번째는
누가 내가 원하는 뜻하는 거와는 다른 행동을 하면 화가 확 일어나. 그때 화가 일어나는구나 알아요. 화가 일어난 걸 깨우쳐. 이 화를 내버리면 상황이 더 악화돼가지고 더 괴로워진다는 걸 알아서 화가 일어남을 깨우치며 이 화를 내버리면 더 악화된다는 것도 훅 깨우쳐서 이 화를 다스려서 훅 없앱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첫 번째 깨우침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각,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있고 화가 있고 이 화를 더 내면 나도 괴로워지고 남들도 괴로워지고 이 화를 다스려서 없애는 것이 나도 좋고 남도 좋다는 걸 알아서 자신이 화를 다스려서 없애는 거니까 화가 일어나는 줄 깨우쳤으나 여전히 이 화가 헛건 줄 모르는 거니까 아직은 불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4가지 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화가 확 일어나면, 짜증이 확 나면 짜증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첫 번째 단계는 이미 되시죠? 그죠? 화가 확 일어나면 알아차려가지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스스로 더 괴로워진다는 걸 아니까.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이가 자꾸 음식을 좀 흘리면 짜증나 라고 음식을 자꾸 흘리는 것에 대해서 짜증을 확 내는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는 나는 왜 자꾸 저 음식을 흘리는 것만 보면 이렇게 짜증이 날까? 라고 자기 자신을 더 들여다보니까 나는 음식을 흘리는 사람은 칠칠 맞은 사람이다. 사람이라면 음식을 흘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강박과 집착이 있구나. 그러니까 흘리는 걸 보면 확 짜증이 나는구나 라고 훅 깨우치게 돼요. 그리고는 게다가 본인도 좀 세월 지나니까 좀씩 흘려. 그걸 보면서 사람이 흘릴 수도 있는 거구나. 사람이 흘릴 수도 있네. 닦으면 되네. 여기면서 사람은 흘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집착이 훅 내려놔지게 돼요. 그렇게 예전에 이렇게 사람은 흘리면 안 되지라는 집착이 있을 때는 흘리는 걸 볼 때마다 왜 저래라고 짜증을 냈었는데 사람이 밥 먹다 흘릴 수도 있지라고 흘리면 안 된다는 집착이 훅 내려놔지죠. 흘리는 걸 봐도 짜증이 안 나요. 나의 이런 집착하는 바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아서 그동안은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면 내 속에 이런 집착하는 바와 욕구가 있어서 짜증이 일어난다고 여겨지지 않았기,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 왜 자꾸 그런 행동을 해라고 남을 탓했었는데 네 때문에 내가 화가 나자라고 여겼었는데 내 속에 이런 나만의 집착과 이런 내만의 욕구가 있구나. 이게 있는 이상 비슷한 상황이 될 때마다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구나 알아서 자신이 괴롭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집착과 욕심을 비울 때 자신이 편해진다는 걸 아니까 집착과 욕심을 훅 비워서 뭔가 삶이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이걸 상사각, 비슷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은 것처럼 뭔가 집착이 훅 쉬어진 삶의 가벼움과 편함이 여겨지니까. 하지만 아직도 이 둘이 아닌 마음을 아직은 깨달은 건 아닙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야기하는 줄 알아서 집착하는 마음을 조금 비우는 것이지. 또 이 밥 흘리는 거에 대한 집착만 사라진 것이지 온갖 다양한 집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연 따라서 예전에는 인연 따라서 화가 나면 상대 탓을 했지만 이제는 인연 따라서 괴로움이 벌어질 때 자신을 들여다보고 집착과 욕심을 훅 비우는 것으로서 문제 해결의 방향이 예전에는 내가 바라는 바는 내버려 두고 내가 바라는 바로 네가 행동을 해라고. 그 사람도 자기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건데 저게 편해가 저렇게 행동하는 건데 그건 싫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해. 라고 갑질을 했었는데 누구든지 다 자기가 바라는 바가 있고 그 사람도 자신의 바람대로 하는 거니까 내 바람대로 바뀌는 걸 바라는 건
욕심이구나. 내가 괜히 갑질을 하고 있었네. 라는 걸 알아서 그 사람의 행동, 자신이 바라는 데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내 속에 이런 바람을 조금 비우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알아서 욕심과 집착을 조금 훅 비우는 식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훅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첫 번째 상황은 화가 확 나면 내가 또 화를 내려고 하네라고 여겨서 내가 화를 다스려 없애려 하였으며, 두 번째 상황은 화가 확 일어나면 화가 왜 일어나지? 내 속에 이런 욕심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자꾸 화가 일어나는구나 알아서 이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욕심을 비우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과 대상을 나누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금 삶을 더 실감을 하면 인연따라 화가 확 날 때 이 화나는 상황 속에 더 온전히 훅 실감이 젖어들어 보니 너 왜 그래? 한 속에 따로 나와 대상으로서 화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있지 않네. 요즘 불안해라고 할 때 대상으로서의 불안함에 할 만한 게 따로 있지 않네. 살 것 같다고 할 때 따로 대상으로서 편함이 있지 않네. 라는 걸 알아서 불안함이라고 할 만한 것도 편하게 할 만한 것도 따로 대상으로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편안함을 누리려고 애쓰지도 않는 자신과 대상이 둘이 아닌 연기하여 드러나는 것이어서 대상이 아님을 훅 알아서 비로소 불이한 성품에 둘이 아닌 자신과 대상이 둘이 아닌 주객이 둘이 아닌 불이한 성품에 비로소 훅 개합하기 때문에 이걸 수분각, 부분적으로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이렇게 주객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훅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온전히 삶을 실감해요. 온전히 인연따라 벌어지는 일에도 실감합니다. 답답해하지만 인연따라 잠깐 나타나는 것이고 답답함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지만 내가 취하여 얻어야 될 편함이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인연따라서 온갖 인연따라 감응하여 온갖 편안함도 느끼고 불안함도 느끼지만 실체시하지 않은 식의 마음씀이 되었어요. 이제 더욱더 여기에 더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불안함이 할 만한 것이 있지 않다. 잠깐 불안한 모양으로 잠깐 나타나는 것이 불안함이 할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더욱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불안해라는 모습으로 얘가 나타나는 거구나. 이 모양 없는 얘가 불안함으로 잠깐 나타나는 것이구나. 얘가 이 불안함은 사라져도 얘는 사라지지 않구나. 얘가 또 이제 다시 편안하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늘 얘가 이렇게 작용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구나. 오직 이 마음이 상주할 뿐이구나.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모양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이것이 뿐임을. 비로소 무념임을. 온갖 상념이 나타나지만 상념에 해당한 실체가 없고 온갖 상념의 실상이 바로 이것임을. 온갖 모양의 실상이 바로 이것임을.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실상은 오직 이것이 나타난 바일 뿐임을. 비로소 손이 자체를 깨닫듯이 마음이 비로소 자체를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모양을 허망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타나는 것임을 훈훈히 실감하여 오직 마음이 상주할 뿐이므로 이를 구경각, 완전히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깨달음의 길은 딴 게 아닙니다. 그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실감할 때 깨닫는 겁니다. 그죠? 화날 때 화가 나는 줄 알고 또는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구나. 인연이 되니까 나타나는 거니까 내적인 인이 있고 연이 있으니까 짜증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아서 연만 탓하지 아니하고 인을 조금 훅 비워버리니까 인연이 한 손으로는 박수가 칠 수 없는 것처럼 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고 하지만 인연 따라 화가 난다 하더라도 화라는 게 본래 실체가 없네. 잡아 없애야 될 게 아니구나라는 걸 훅 알고 더 나아가면 하이라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것임을 알아서 걸림없는 삶이 실현됩니다. 그 길은 오직 지금 이렇게 인연 따라서 작용하는 이 삶을 온전히 실감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장은
지금 여기지 저 산 위에 있는 선빵이 아닙니다. 선빵도 공부의 장이고 시장바도 또 시장의 장이고 내가 발 딛고 있는 여기가 공부의 장입니다. 그래서 조고각하 지금 발 딛고 있는 것을 살펴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곳에서 여실하게 마음이 드러나고 있고 배고프다는 것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온전히 이 삶을 실감함 속에서 이 온갖 인연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마음을 깨달아서 온갖 인연의 온갖 마음 상태로 나타나지만 걸림없는 이 공적하고 청정한 자기 마음을 실감하여 걸림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십시오.